예, 유수봉입니다. 지금 PCB 설계 패치 로직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에 2시간에 걸쳐서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대충 한번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진도 차이가 발생이 돼갖고 A반에 대해서만 특별히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쭉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 파트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 시트라는 문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걸 이용해 갖고 그 정보를 갖다가 패즈 로직에서 쓸 수 있도록, 즉 패즈 툴에서 쓸 수 있도록 파트 타입, 또 CA 데칼. CA 데칼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인버터, 그러니까 패즈 로직에서 쓰이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PCB 데칼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PCB에서 쓰이는 그 데칼이 되는 건데, CA 데칼 앞에서 좀 혼란스럽게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뭐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인버터라는 심벌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외형이 핀이 14개 달린 딥타입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거기에 정기적 특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정기적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핀 14개 달렸다, 16개가 로직 게이트에 연결이 된다, 1개의 VCC와 1개의 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정보를 집어넣는 걸 이렇게 정기적 파라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다 파트 타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정보가 나누어져서 이 안에 있는 건 로직에 사용하는 CA 데칼이 되고, 이 전체적인 거는 이건 PCB 데칼이 되고, 이거에 대한 세부 정보는 파트 타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이 7404 IC 속에 들어있는 게이트가 인버터가 6개 들어있죠. 이거는 각각 번호가 다 틀리게 매겨집니다. 우리가 패즈 로직에서는 단순히 인버터를 갖다 썼지만, 낫게이트를 갖다 썼지만, 얘는 이 디바이스 7404 칩에 어느 걸 갖다 쓸지를 패드 툴 자체가 알아서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버터 5개만 썼다 이럴 경우는 7404를 여러 개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다 넣고 거기에 핀을 할당해서 5개만 썼으니까 1번부터 여기까지만 쓰자, 13번, 12번, 13번 핀은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동 할당.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사항들입니다. CA 데칼에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심벌의 모양, 핀, 그리고 핀 끝에 그 X자 있죠? 선이 연결되는 거, 이거 터미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버블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그려주는 걸 CA 데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에서 만들었죠? 파트 타입 에디터, 심벌 에디터, 여기서 그림을 그려주죠. 봅시다. 처음에 툴에서 파트 에디터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화면에서 파일의 뉴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핀 데칼 먼저 연습을 하겠습니다. 데칼은 부품의 외형, 그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세분화시켜서 핀 그리고 외형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거든요.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거 핀 데칼 그리는 걸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라벨들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기억나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상세한 거는 옛날 동영상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거는 나중에 배치하다 보면 이 부품 어떤 외형 심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자리 잡을지를 갖다가 마우스 커서와의 관계로 해서,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을 때 선택한 걸로 보겠다, 그걸 갖다 배치할 때 좌표상에 어떤 수치가 나오죠. X축 얼마, Y축 얼마. 그럴 때 그 좌표 기준이 이 심벌의 어느 부분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 좌표를 할 때는 꼭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선분이 절대좌표죠. 좌표값 00에서 160의 0번으로 요거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죠. 원점을 이용한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회로 설계를 할 때, 또 이동을 할 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조심해서 하고요. 그리고 선을 패즈 로직에선 패스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고요. 라인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커넥션으로 쓰든 핀으로 쓰이든 상관없이 얘들은 선은 다 패스입니다. 원은 서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하고, 먼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핀은 선 그리고 버블 표시하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준 것밖에 없죠. 그 밖에 이 핀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들은 보기 좋게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핀이 이렇게 쭉 배치될 수 있거든요.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핀의 영역을 침범하게 돼서 제대로 내가 이것들 값을 수정하거나 내용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파일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스타디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고 있었죠. 일단 핀 데칼 만들기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핀
데칼 만들기예요. CA 데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로직, 라이브러리 로직에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심벌 중에 특정한 부분, 즉 핀 하나 그리는 거 설명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핀하고 별도로 CA 데칼이라고 다시 한번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심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품 정보를 충분히 다 포함한 형태가 되겠네요. 저항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부품 모양이 돼. 이게 데칼이 되는 거고요. 여기 표시되는 이 이름이 레퍼런스 디자이네이터, 요거는 용량 어트리뷰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파트 타입이 부품이에요. 내 타입이 아닌데 부품의 이름을 여기서 타입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에서 그 파트 타입 에디터, 파트 에디터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여기 셀렉트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핀도 만들고 CJ 데칼도 만들고 커넥터 특이한 부품이라 이렇게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파트 타입이 돼버린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핀을 만든 경우도 있는데 위자드란 기능이 있거든요. 위자드를 이용해 갖고 IC 같은 경우 핀이 워낙 많다고요. 많은 거 할 때 처리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CA 데칼 위자드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핀 개수만 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갖다 OK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라든지 단말기상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위나 오른쪽 편에 추가의 핀을 더 장착을 해야지 완성이 됩니다. 어쨌든 단순한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자드가 제공돼서 그걸 활용하면 좋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왼쪽에다 추가로 핀을 달 때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냐면 add 터미널이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핀이라고 얘기해 놓고 여기서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터미널 끝단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신호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배치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 라벨 부분이 왼쪽에 표시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문제가 됐었죠. 이럴 때 쓰이는 기능이 X 미러라는 기능이 있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던 팝업 메뉴에서 다양하게 방향을 틀어주게 되면 원하는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걸 갖다 배치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면 배치되죠. 해봤죠. 번번이 클릭하는 게 힘이 들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제시가 됩니다. 스텝 앤 리피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반복한다 이런 소리겠죠. 이걸 선택을 하면 이런 창이 열려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 간격은 얼마 이런 속성값만 딱 설정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쭈루룩 그려줍니다. 기억나죠? 스텝 앤 리피트.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썼었어요. 그리고 이미 작성된 핀에 대해서, 즉 터미널에 대해서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 체인지 핀 데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해서 한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만 해주면 모양이 변경이 됐었죠. 기억나죠? 지금 우리 복습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능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살살 언급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밖의 기능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밖에 삭제하고 싶을 때는 X 표시 있죠. 이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딱 보기만 해도 우리는 안다. 선택한 이후에 특정한 핀을 클릭하게 되면 그 핀이 이렇게 삭제가 돼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선택하고 X 눌러도 되고요. X 누르고 와서 해당하는 핀을 선택해도 됩니다. 예, 다 작업이 됐으면 이거는 877-256을 했죠. 이거는 뭐죠? 파트 네임이 되죠. 파트 타입이 되는 거죠. 이 이름으로 여기 저장을 해야지 나중에 페이지 로직에서 불렀을 때 877-256 하면 불려 나온다는 거죠. 파트 타입. 지금 그린 건 PCB 데칼, CA 데칼 구분을 좀 해줘요.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기본 의미만 좀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파트 타입을 만드는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정리하는 시간에 정기적인 특성 파트 타입 에디터로 작업을 하고요. 데칼 에디터로 그림 그려주고요. 그 다음 체크하고 저장하는 걸로 합니다. 이 두 작업이 메인이 되는 거죠. 저장이야 뭐. 따라하니까 우리도 거의 발생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 특성을 부여하고 그림을 그리는구나. 우리는 근데 그림 그리는 것만 지금 했습니다. 이게 언제 했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만 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모든 것은 데이터 시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시트 샘플입니다. 877-256인데 좀 이제 회사마다 조금 모델명이 틀려서 그래요. 877-256 있죠. 그에 대한 모든 정기적 특성과 물리적인 구성도 물리적 구성이라는 게 이렇게 외형 정보입니다. 외형 정보도 이런 식으로 다 제시가 됩니다. 핀의 개수, 외형 치수 다 나오죠. 이걸 보고 데칼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파트 타입 저장하는 거 맨 마지막에, 맨 위에 나왔죠. 근데 실습은 맨 마지막에 했었죠. 파트 타입. 여기는 전기적 특성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창이 제시됐죠. 기억나죠? 창은. 뭔지 설명하라면 못하겠지만 창은 기억이 나죠. 아이콘은 이렇게 네모난 표시로 되어 있고 속에 가서 빨간색 인버터가 달려 있죠. 전기적 특성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파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파트 타입. 그래서 이거는 파일에서 뉴 누른 이후에 파트 에디터에서 작업합니다. 파트 에디터에서 툴바 이렇게 나오죠. 여기 파트라고 나왔잖아요. 요거 신경 써서 봐야죠. 그래서 툴바에 보면은 에디트 일렉트로니컬 요 버튼 누르는 겁니다. 메뉴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툴바 누르고 갑니다. 있나? 찾아보면 되겠죠.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 여기에 제너럴, PCB 데칼, 게이트, 핀, 어트리뷰트 등을 창을 탭을 바꿔가면서 해당하는 값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파트 타입 만들면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는 870-256 TTL 타입입니다. 뭐 트랜지스터 레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도 되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IC랑 같은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커먼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시킬 거고요. 거기 저장이 되는 걸 갖다 쓸 겁니다. 지금 있는 거 갖다 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필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패키지 타입이거든요. 패키지 타입. 여기는 유징 데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패키지 모양, 부품의 외형입니다. SO라는 거는 스몰 아웃라인이라는 소리거든요. 외곽이 좀 작게 구성된 거. 거기다 밑에 보면 핀 카운터 있죠. 이 둘이 합쳐져서 파트 타입이 되는데 데칼이 되는, 데칼 타입이 되는 거죠. SO28 하면 28핀짜리 외형이 작은 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칩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서 TTL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여기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라이브러리 지정한 이후에 여기에 필터를 주거나 필터를 주지 않을 경우 모든 목록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표시가 되고요. 어사인에서 어느 거에 대해서 지금 뭐하러 들어왔죠, 우리요? 파트 타입 만들려고 들어왔습니다. 파트 타입. 즉 특정한 부품의 정보를 입력해주러 들어온 겁니다. 그림 그리러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이미 그려진 거 불러다가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그렸죠? 앞에서 우리 위자들을 그린 거 있죠? 그거 갖다 쓸 겁니다. 그거 쓰기 위해서 외형을 좀 갖다 쓰자는 거죠. 봅시다. 뭐라는지는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SO28 해갖고 SO28M 뒤에 봅시다. SO28이라는 이런 패키지 타입으로 된 TTL IC에 대한 파트 타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CA 데칼은 870-256 쓸 겁니다. 그렇죠. 벌써 여기가 게이트까지 왔네요. 앞에 데칼은 커먼에 SO28 선택해줬으면 맞고요. 제너럴은 넘어와서 그래. 미안해요. 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이건 특별한 거 없고요. 패밀리는 TTL 지정했고요. 그밖에 지정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정함에 따라서 프리픽스 해갖고 접두어는 U자가 부여가 됐을 겁니다. PCB 데칼은 아까 뭐 한다고 했죠? SO28 커먼 라이브러리는 SO28 그림을 갖다 쓰겠다요. IC 모양 다 똑같잖아요. 핀 개수만 틀리고. 그래서 매번 그리는 게 아니라 있으면 불러다 놓고 그 내용만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그림 정보가 커먼이란 라이브러리 속에 SO28은 부품을 칭하는 건 아니고 부품의 겉모양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걸 갖다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그 속에 들어가는 게이트는 우리가 아까 그렸던 870-256에서 우리 CA 데칼 그렸던 거 있죠? 그 정보를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아무것도 없다 클릭하면 이런 나오고 확장 가능한 버튼이 점점점 나옵니다. 점점점을 누르면 이게 제시가 되죠. 여기 들어가서 아까 스타디에 저장을 했죠. 이걸 지정을 하고 이름을 주면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870-256이라고 나옵니다. 선택 후 어사인 뉴 누르면 여기 싹 등록이 돼버리죠. 즉 아까 만든 CA 데칼은 870-256 그림을 갖다 쓰겠다라는 내부적인 것만. 왜? CA 데칼은 패즈 로직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논리적인 구조만을 구성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부품의 모형은 아니죠. 상징적으로 그려둔 거예요. 지금 우리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파트 타입 CA 데칼하고 있습니다. CA 데칼 패즈 로직용 심벌 그리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핀을 할당을 합니다. 핀이 28개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느 게 입력, 어느 게 출력인지 쭉 잡아주는 거죠.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몇 번 핀까지 뭐 있죠. 특히 14번 핀, 28번 핀은 GND, VC 지정해줬다는 것만 구분해주면 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언유즈 핀으로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게이트 A로 바꿔주라는 거죠. 동일한 성격이고 인버터다 보니까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트리뷰트는 그 부품에 대한 속성들, 정보들을 집어넣었다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특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격, 이름, 제조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뭐 CPU, PCB 설계랑은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생산에 들어갈 때 부품을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내가 사용한 그 그림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를 따질 때 이 파트 네임, 이거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 회사 이름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872U라는 부품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지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확히 놓아야 되는 거죠. 뭐 크게 영향은 안 준다고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죠.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라이브러리 설계하는 거거든요. 라이브러리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정보가 담기면 담길수록 나중에 사용자는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꼭 집어넣어요. 예, 파트타임 만들기 다 작업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CA 데칼이 완성이 됩니다. CA 데칼은 패즈 로직에서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주로 핀, 이름, 핀 넘버. 근데 핀 넘버만 있네? 이름이 없네? 이거 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예, 아까 파트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하나씩 지정을 해봐야죠. 예, 게이트 핀 할당인데 그 핀 이름을 다 이제 지워줄 거예요. 아까는 할당만 해놓은 겁니다. 게이트 핀 할당하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요 게이트 에디트 그래픽 누른 다음에 창이 나오면 게이트 데칼 지정해주면 됩니다. 어트리뷰트 지정해주면 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럼 쭉 지정이 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핀 이름이 없었죠. 요 속에 여기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데칼 에디터 누르고 들어가면 지금 데칼 에디터에서 이거 뭐지? 이게 파트 에디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에디터 다 파트 에디터죠.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 그래픽스에서 지정해 준 거고요. 여기는 데칼 에디터 툴바에서 이게 뭐지? 에드핀인가? 예, 여기다 셋 핀 네임. 요 게이트 선택한 거네. 게이트 참 미안해요. 게이트 선택한 이후에 이 심벌이 나오면 거기서 셋 핀 네임을 해갖고 이제 요 이름들 하나씩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Q1, 2, 3, 4, 5, 6, 7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창이 나올 거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게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창이 나오면 이름을 넣고 OK를 누르면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 그때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딱 클릭해 주면 이름이 붙는 거예요. 기억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띡띡띡띡띡띡띡 눌러주면 이름이 쭈르륵 다 달리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해주면 됩니다. 특별한 거 아니니까요. 특이한 점은 여기에 보면 위에 선이 그려져 있죠. 오버바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은 원 표시를 하게 되면 원 있죠. 원 달러 할 때 화폐 단위 원. 이걸 집어넣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름 바꾸는 작업 꼭 해보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할 필요는 없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붙여주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그 다음에 핀 번호가 일방적으로 붙여져 있기 때문에 핀 번호도 한번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핀 번호 집어넣는 방법은 여기 set pin number라고 있습니다. 아까 핀 네임이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프리픽스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 앞에 붙은 접도 이걸 얘기하는 거고 A, 뭐 Q 우리가 안 넣을 거예요. 핀 번호에는 그런 거 안 붙입니다. 얘는 안 붙입니다. 그리고 뭐부터 시작할 건지 얼마씩 증가될 건지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로 핀을 띡띡띡 눌러주면 숫자가 들어가죠. 숫자가 뒤죽박죽이라는 거 고려해서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ESC 누르고 빠진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거 했었죠. 그렇게 다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리턴 파트로 들어와서 또는 여기에 보면 파일을 리턴 투 파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바뀐 거 제대로 할 거냐 맞냐 확인하고요. 툴에 가보면 체크 파트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점검해서 아웃풋 윈도우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해 줍니다. 지금 잘했어.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저장은 물론 저장해야죠. 파일 SA로 저장을 하는데 872호로 저장이 되겠죠. 아까 그거 불러왔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만든 첫 번째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파트 타입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CA 데칼에서 패즈 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림도 연결을 시켜줬다는 거죠. 파트 타입이 있어야지만 불러쓸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갖다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정보가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파트 타입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등록을 시켜놔야 돼요. 이름은요. 그래야 불러쓸 수 있다는 거 알죠? 빨리빨리 갑시다. 이게 정리가 설명이네 완전.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대충 기본 사용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보면 프리뷰 스타트라는 샘플 파일을 열어서 한번 또 회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누른 다음에 C에 보면 페이지 프로젝트고 거기에 샘플 들어가 보면 프리뷰 스타트 점 확장자가 SCH로 되어 있는 걸 열면 이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기본 사용법들을 연습해 봅시다. 뭐 이건 중요한 사항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화면 캡처 저장해가지고 화면 위치 저장이죠. 나중에 여기 누르면 그런 똑같은 화면이 화면에 표시되죠. 부품 추가하는 거 특별한 건 아니죠. 그냥 애드 게이트에 애드 파트 누르면 돼요. 메뉴상에서 툴바에서 애드 파트 버튼 누르면 이 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라이브를 지정한 이후에 해당 부품을 클릭하면 그럼 여기 그림이 제시가 됩니다. 같은 종류의 부품이 많으면 여기 필터 아이템에다가 앞에 자기가 아는 글씨 몇 개 주고 별표 치게 되면 그걸로 시작하는 것들만 목록이 나타나죠. 골라주면 됩니다. 그다음 애드 누르면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고요. 마우스 클릭한 대로 배치가 됩니다. 이때 이 화면이 그대로 살아있죠. 필요 없으면 클로즈 눌러버리면 되고요. 잘 기억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배치한 겁니다. AM100415라는 IC 칩 배치한 겁니다. 애드 파트 기억하라고요. 이 내용 수정하는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줬는데 오늘은 동영상을 안 보여줄 겁니다. 특별한 내용 있으면 저항에서 쭉 여기 이거부터 아까 이것을 뽑아 내려서 연결하면 되고요. 선을 뽑아서 쭉 끌어내면 됩니다. 추가적인 거는 VCC 선이면 끌어내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파워라 선이 붙어 다니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올 때 지정만 해주게 되면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름이 안 나오고 심벌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보여주게 하려고 그러면 어트리뷰트에서 비지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감 나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죠? 그리고 선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 여기서 선 뽑는 거는 Add Connection 눌러주고 해야 됩니다. F2번인데 그냥 뭐 메뉴 눌러도 되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이 가는 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거 VCC 연결하는 것도 Add Connection 누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깜빡 잊고 연결하네요. 그리고 선을 연결하는데 Add Connection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씩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 갖다 놓고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지금 보면 여기에 이 핀과 이 핀을 다 연결할 거거든요. 이럴 경우 하나하나 연결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심벌을 끌어다 요 위에다 겹쳐줍니다. 핀끼리서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끌어 잡아 당기게 되면 이렇게 핀이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죠? 무브 기능을 이용해서도 신호선을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 페이지 만들고 파워 만들고 그라운드 만드는 거는 여기 애드 커넥션 기능으로 특정 부분 선을 쭉 뽑아내고 가는 과정에서 끝나지 않았죠. 종료가 안 되면 계속 마우스 곳에 붙어 다니거든요.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이 중에 파워 할 거면 파워 선택, 그라운드 할 거면 VCC 할 거면 그라운드 선택하고요. 오프 페이지, 다른 페이지를 연결되는 경로 만들 때는 오프 페이지 해도 됩니다. 여기서 메뉴 선택한 대로 마무리가 되면서 선 연결은 끊어집니다. 파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VCC는 이런 식으로, 오프 페이지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그림만 봐도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시간이 없어 빨리 갑니다. 배웠던 거 지금 쭉 복습하는 거예요. 버스 그리는 거, 버스 그릴 때는 꼭 버스, 애드 버스를 클릭해야지만 그림이 그려지고요. 특이한 점은 두껍게 선이 나온다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버스 선은 이렇게 기역자나 니은자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다가 꼭 버스 이름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게 뭐지? 붙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을 이거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을 체크해달 이 버스를 그리라는 거죠. 버스를 다 그리고 나면 애드 버스는 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왜? 이름 달라고. 열리면 집어넣어 줘야 돼요. 버스 이름은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꺾은 가로로 버스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릴 때 몇 비트짜리인지는 꼭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정돼요.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버스 연결은 쉬워요. 그냥 커넥션 연결하듯이 일반적인 핀에서 쭉 끌어다 버스 위에 딱 갖다 놓게 되면 딱 연결이 됩니다. 특이한 건 이렇게 45도로 기울어진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으로 창이 열립니다. 네가 이 버스에 연결했는데 버스에 몇 번 핀에 연결되는 걸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알았죠? 버스에 네트예요. 오타가 생각보다 많네. 버스 네트 네임의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버스 이름 표시되고 그 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볼까요 한번? 이런 게 열린다는 거죠. 아닌데? 열려요. 이런 식. 하나 배치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피트 앤 스텝 앤 리피트를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미안해요. 자료를 막 정리하다가 빼먹었네.
이 창이 열리면 알죠? 스텝 앤 리피트 자동으로 복사하는 기능이에요. 복사한 다음에 하나씩 클릭 다 해주어도 되지만 귀찮잖아. 그때 어느 방향으로 요거는 아래쪽으로 몇 개, 7개 추가합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간격하고 딱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쭈르륵 얘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려집니다. 기억하죠? 네트 정보 검색인데 네트 정보 검색 이거 명령 때문에 그래. S 모드리스 커맨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드가 없이 쓸 수 있는 명령 키보드에서 특정한 단추를 누르게 되면 바로 그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 창이 이 모드리스 커맨드 창이거든요. 여기에 앞에 S는 커맨드고 뒤에는 데이터 이름입니다. U7이라고 적게 되면 U7한 이름의 이 부품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핀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끌어내서 이제 오프 페이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오프 페이지 누른 다음에 창이 열리면 이렇게 이름 집어넣고 OK 누른 다음에 처리하면 되죠. 네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설정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하는 것도 했었죠. 거의 직관적으로 쓰나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나온 게 있으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되죠. 더블 클릭하면 아니 또 선택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프로퍼티나 어트리뷰트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름 고쳐주면 되고요. 아니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원하는 거 이름 바꾸겠다 선택하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름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R500을 갖다가 이렇게 거쳐서 C10으로 C10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눌러주면 이게 바뀝니다. 이게 캐패시터인데 잘못 배치한 것 같아요. 또는 이 이름을 알아. R500이네 그러면 여기서 SR500이라고 치면 모드리스 커맨드 치면 자동으로 여기 찾아갑니다. 훨씬 편하죠. 근데 모르잖아 아무것도. 검토가 나오는 거니까. 부품명을 알 경우는 S 명령을 써서 서치 명령을 써서 하면 편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이름을 바꿨으면 모양도 바꿔야 되죠. 데칼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선택한 다음에 아까 그 R500 얘기하는 거 R500을 C10으로 바꿨죠. 선택하고 프로퍼티 누르면 이런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파트 타입의 체인지 오더 이름 백은 다 바꾸겠다는 소리구만. 결론은 체인지 타입 누르면 체인지 파트 타입이라는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캡 1026 이것도 모양입니다. 캡 1026 캐패시터 1026 타입이라는 소리거든요. 모른다고요? 몰라도 돼요. 닥치면 다 배웁니다. 이거 선택하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이 부분이죠. 어플라이 업데이트 투 디스 게이트냐 디스 파트냐가 있어요. 게이트 하면 요거만, 파트면 이런 부품 다가 되거든요. 요 디스 파트를 해야 됩니다. 게이트만이구나. 그리고 올 파트 디스 타입이라고 해놓으면은 이 회로도 내에는 모든 게 싹 바뀌어 버립니다. 함부로 누르면 안 되죠. 확실할 때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원래 있는 게 R 8분의 1 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바꾸잖아요. 캡 1026으로. 근데 여기서 올 파트 디스 타입을 누르게 되면 R 8분의 1 와트로 있는 모든 저항은 다 이걸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못 썼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실치 않을 때는 디스 타입만 해달라고요. 그 밖에 정보는 뭐 이렇게 눌러서 정보 보면 됩니다. 밸류값 바꿔줘야겠죠. 속성. 그 값 있죠. 거기에 뭐 0.1kW 같은 거, 그 오hm 값 적힌 거 더블 클릭해서 요 값 바꿔주면 됩니다. 통일되게 캐패시터 다 0.1 마이크로페러스로 설정해 주면 되겠네. 그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죠. 어디 했나 우리? 여기 없네? 우리 지금 수정한 거 어디 있죠? 캐패시터 쪼르륵 있는 거 없네? 네. 지금 이 프리뷰 스타트 이거 아니구나. 프리뷰 스타트 스키매틱은 그 슈트가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었던 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있죠? 거기에서 아마 슈트 확장해 보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뭐 로직하고 파워가 나왔나? 그거 확인해서 보기 바랍니다. 이제는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작성하려고 하거든요. 이 페이지 로직 실습을 할 때는 모든 내용들이 단계별로 샘플 데이터 디자인이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한 내용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또는 여러분이 지정한 이름이 아니면 원래 이름으로는 저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룰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해요. 그래서 아까 한 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프리뷰 스타트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지 프리뷰 스타트로 저장하면 나중에 열었을 때 옛날 데이터가 다 없어진 상태 자기가 수정한 게 나오거든요.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추출하는 거 하려고 이걸 다시 한번 열어달라는 거예요. 기존 거 닫아버리고 다시 프리뷰 룰스라는 이 파일을 열어달라고요. 스키매틱이에요. 이 그림이고요. 제대로 된 걸로 보고서 뽑아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메뉴에서 뭐 파일에 레포트라는 명령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의 보고서를 출력할래? 라고 나오는데 나머지보다는 제일 굉장히 중요한 거 빌 오브 머티리얼 이걸 봄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봄이 아니고요.
빌 오브 머티리얼, 어떤 물질들의 목록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고 기억해야 됩니다. 취직할 때, 입사 시험, 입사 면접 볼 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네, 클릭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거든요. 부품 목록이에요. 부품 목록. 엄밀하게는 부품 목록. 이거 보는 겁니다. 그때 중간 단계에서 머티리얼, 비로 머티리얼 셋업이라고 해서 요 제목이죠. 요 제목, 요것들 어떻게 한글로도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무슨 데이터 끌어올 건지, 폭은 어떻게 이런 걸 지정하게 되면 이런 넷 리스트를 뽑아줘요. 보험 리스트를 뽑아줘요. 보험, 넷 리스트랑 틀립니다. 참 보험.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보험을 작성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엑셀로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툴에서 베이직 스크립트 누른 다음에 베이직 스크립트 안에서 이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항목을 이렇게 선택하고 로드 파일 하고 그 다음에 어딨지? 파일 열려면 여기다 이름 지정해 주면 되죠. 요거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엑셀 파일을 BS 거니까 비주얼 베이직 파일입니다. 이걸 가져오면 현재 내 창에 불려져 있는 그 회로도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다가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지정하고서 그 다음에 런 누르면 바로 엑셀 파일 실행이 되고 창이 열립니다. 확인만 하면 되죠. 오케이? 지금 정리해요. 리뷰, 프리뷰, 리뷰 다시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기 위해서는 넷리스트 작성해야 됩니다. 절거. 네. 여기서 해당하는 슈트만 선택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시된 것만 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메시지가 밑에 나오고요. 이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게 넷리스트 파일입니다. 이게 나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서 여기 그럼 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나요? 다 들어있어요. 기회가 되면 밑에 내용도 쭉 훑어보길 바랍니다. 여기 모든 사항이 다 정리된 상태로 제시가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레이아웃 작업을 할 수 있죠. 이거 만들려고 페이지 로직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오아캐드나 캐드스탄 이런 데서 만든 것도 여기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넷리스트만 있다면 다 됩니다. 회로도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회로 출력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까는 넷리스트 보험 출력했고요. 보험 BOM 비로 머티리얼 그 다음에 넷리스트 출력했습니다. 요거는 PDF 파일로 전체 회로도 출력하려고 합니다. 파일에서 크리에이트 PDF 파일 누르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런 창이 이런 내용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몇 가지 옵션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온라인에서는 아마 정규 수업에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회될 때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네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 다 한번 리뷰한 거거든요. 특히 지금은 페이지 로직에서 사용되는 걸 3시간에 걸쳐 설명을 했습니다. 잘 빠른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쭉 한번 듣기만 하면 됩니다. 꼼꼼히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들으려면 이전 주에 한 것, 전 주에 한 것들 단계별로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